안녕하십니까, 김정규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아십니까? 이 책이 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 세계 남녀노소 추천도서 탑에 있고요. 또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묘비명에는 니콜로 마키아벨리 이름만한 더 큰 찬사는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찬사 옆에는 항상 이 마키아벨리의 불후의 명서인 군주론이 있습니다. The Prince. 오늘의 주제는 이 불후의 저서인 군주론을 마키아벨리가 쓰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생애를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1469년부터 1527년까지 58세에 이르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 그것도 피렌체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입니다. 1469년 피렌체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그가 사는 기간 동안 이탈리아 반도는 전쟁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는 많게는 30여 개의 도시국가로, 또 작게는 5개 정도의 강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피렌체가 그 강소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반도가 분열이 돼 있어서 외세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1494년에는 프랑스가, 또 1512년에는 스페인이 침공을 해가지고 피렌체는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키아벨리의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가 알프스 산맥을 넘고 피렌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 지배 권력이었던 이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 실각을 하고 피렌체는 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소델리니가 이끄는 공화국, 1498년부터 일어난 이 공화국에서 29세의 나이로 피렌체 행정청 제2서기관을 시작으로 14년간, 1498년부터 1512년까지 14년간 고위 공직자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외무부 차관 정도가 될 텐데요. 국방도 겸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512년 그의 마지막 봉직하는 43살에 스페인 군대가 친프랑스인 피렌체를 공격하고 섭렵을 하면서 다시금 친스페인계인 메디치 가문이 컴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공화정부 인사들이 전부 숙청을 당합니다. 소델리니를 비롯해서 결국 마키아벨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메디치 가문을 음해했다는 이유로 이 마키아벨리는 투옥이 되고 또 고문을 받고 결국은 작은 농장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바로 유배를 간 이 기간에 군주론이 쓰여졌습니다. 1512년에 그가 축출되고 1513년에 이 군주론이 쓰여졌는데, 이 군주론이 어떤 책이냐? 그 당시 그에게 고문을 가했던 당시 최고의 권력자 로렌조 메디치의 헌정책입니다. 로렌조 메디치에게 바치는 책이라는 거죠. 이 책이 이탈리아 통일 아이디어와 군주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렌조 메디치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요. 14년 후 1527년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마키아벨리는 변변한 공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핫한 이 군주론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로렌조 메디치 절대 군주에게 바치는 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로렌조 메디치가 강력한 군주가 되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이탈리아를 통일을 하고 외세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강력한 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로렌조 메디치가 강력한 군주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논쟁이 붙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쁜 방법이 필요하다면 용인되어질 수 있다. 군주가 강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방법도 용인되어질 수 있다. 어떤 겁니까? 공포 정치, 속임수, 위선. 자, 결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즉 마키아벨리식 정치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치다. 냉혈한이다. 이렇게 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군주론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핫한 이유는 뭘까요? 먼저 신선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정치 사상,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동양의 공자, 맹자, 이분들이 하신 얘기 뭡니까? 도덕, 윤리, 선, 정의, 이러한 것들이 정치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at it has to be. 어떻게 되어야 한다. 라는 거였죠. 여기에 마키아벨리가 한마디 던집니다. No. 정치는 what it is. 정치는 현실이야. 지금 정치는 전쟁과 폭정이야. 그리고 생존이야. 그러니 그 길을 찾아야 돼. 그 길이 도덕이나 정의나 자비가 아니야. 전략이야. 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당신들과 같은 공룡분야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 그 뭐가 바로 파워입니다. 즉 사랑이나 도덕을 세상에 구현한다고 많은 선인들이 얘기를 했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시간에 어떻게 힘을 기를지 한번 살펴보자. 즉 종교는 종교, 도덕은 도덕, 정치는 정치이지 자꾸 정치를 종교와 도덕 밑에 놓지 마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근대 정치의 교과서가 되는 거죠. 정치를 정치로 보자는 겁니다. 현실로 보자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인간을 사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황과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기에 인간이 사악하고 탐욕스럽고 비굴하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렇게 인간이 본성이 사악하고 탐욕스러우니 자비롭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들은 변하지 않으니 교화할 필요 없고 무서운 공포를 주는 게 질서를 잡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자비보다는 잔혹함, 사랑보다는 공포, 의리보다는 배신을 권고하는 마키아벨리의 모습에서 현대 사람들이 비정한 정치 현실을 보는 사이다 같은 이 맛에 많은 팬들이 생겨났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이거 독재자 뭐 지침서를 쓴 건가? 기회주의자인가? 비윤리주의자인가? 이렇게 불리우면서 무수하게 또 안티팬들을 양산합니다. 이렇게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되다 보니까 이 책의 매력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군주론에서 말한 이 어록들이 지금 현실과 상당히 많이 맞아 떨어짐으로써 사람들이 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대 초월적이라서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는 것이죠. 대중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마키아벨리즘에 계속 끌리는 것은 일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이 그의 예언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에는 매우 심기가 불편하지만 사뭇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주가 백성을 통치할 때 해야 할 처세술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벌 행위는 단칼에, 그러나 상은 여러 번 조금씩 나누어 길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자기 자신의 손에 피 묻히지 마라. 그리고 나쁜 일은 부하에게 주어라. 정치는 진실보다 이미지가 중요하다. 진실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인간은 일어서지 못하게 짓눌러 뭉개야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당히 많이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왜 마키아벨리가 이 부류에 져서 군주론을 쓰고 싶지 않았던가 하는 그러한 근거들을 한 3가지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키아벨리는 군주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또 다른 역작인 로마사 논고에 보면 분명하게 군주제는 열등한 체제이며 강국이 되려면 공화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사 논고가 바로 마키아벨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또 대부분의 마키아벨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책이 즉 마키아벨리의 본심이 담긴 책이라고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과도기적 성격으로 군주제를 마키아벨리가 용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용인이라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받아주는 겁니다. 즉 추구하는 정치 제도는 군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추구하지도 않는 군주제를 이름도 더 프린스, 군주님이라고 붙이면서 또 이 자기가 추구하지 않는 이 군주제를 오랫동안 지탱할 여러 비윤리적인
비책을 책으로 썼다. 마음이 내켜서 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가 이런 비슷한 책을 썼다면 아마 이름이 군주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군주의 비도덕적 처세술, 인간은 국민은 사악하다, 이런 면은 상당히 정화됐을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이탈리아 통일 전략과 또 군사 외교면에 치중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현대 사람들이 그만큼 열광하는 책이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열렬한 공화제 지지자입니다. 한 지배 계층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국민들이 정치 주체가 되고 국민이 자유와 평화 등이 보장이 되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러한 공화주의 지지자입니다. 공화제를 그의 아버지도 지지를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1498년부터 1512년까지 14년간 그는 바로 피렌체 공화주의 내에서 그가 고위공직자로 봉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의 친구들 대부분도 공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최고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로마사 논고도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책입니다. 반면에 군주제인 메디치 가문 밑에서는 어떠한 변변한 공직도 맡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가 왜 군주제를 옹호하고 정치 주체라고 여기는 국민을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존재로 묘사하는 이 군주론을 쓰고 싶었을까요? 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과연 마키아벨리는 왜 군주론을 썼을까요? 저는 마키아벨리가 고위공직에 욕심이 상당히 열망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직 임명권자인 로렌조 메디치가 그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자는 마키아벨리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 자신의 조국 피렌체를 위하여 일을 하기 위해서 정권에 줄을 댔다고 하는데요. 뭐 좋습니다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줄을 대는 영혼 없는 공직자, 혹시 또 철새 정치인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러한 일예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자신에게 고문을 가한 메디치 가문의 군주론을 헌정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메디치 가문의 세상이니까 좀 잘 보여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별로 쓰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이 책을 군주론을 쓰고 싶어 쓰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글을 잘 썼습니다. 저는 마키아벨리는 어떻게든 고위공직에 정계에 복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주론은 절대 권력자인 공직 임명권자인 로렌조 메디치에게 바치는 헌사로 시작을 합니다. 군주론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메디치 군주의 은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주가 기뻐할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 관습인데 자신도 전하에 대한 보잘것없는 충성의 표신 이 군주론 책을 가지고 찾아뵙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메디치에게 잘 보이려는 고급 이력서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고용을 하면 당신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겠죠. 잘 보시면 군주론은 온전히 메디치 군주 입장에서 쓴 맞춤형 행동 지침서입니다. 만약에 마키아벨리가 박해를 받지 않고 그가 로렌조 메디치 밑에서 고위공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책을 썼을까요?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괜히 책을 써서 군주를 모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자신이 오랫동안 신복으로서 근무를 하려면 소위 필살기를 한 번에 다 메디치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지요. 이 책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메디치는 이 책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그는 변변한 공직을 맡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가 고위공직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는 1527년에 결국 메디치 가문이 축출이 되고 다시 피렌체에는 공화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얼마나 마키아벨리가 기뻐했겠습니까? 그는 다시 선거에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1527년에 그는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고위공직에 대한 절박함에서 나온 이 군주론은 동기가 어떻든 도덕과 종교가 지배하는 중세 시대에 처음으로 이러한
정치와 인간에 대한 어두운 현실, 이 현실을 용기 있게 폭로한 공로를 최대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군주론을 쓰고 싶지 않았을 텐데요. 그의 생전의 그의 불행이 결국 후세의 엄청난 행운으로 돌아오는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